등산로에서 만난 평생 친구. 제1장 새벽의 첫 만남. 낯선 설렘. 새벽 5시 30분. 도심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북한산 능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다. 68세 강서윤은 침대에서 눈을 뜬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다. 남편은 새벽 골프를 나간 지 오래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료함과 공허함이 스며들어 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욕실에서 세수를 마친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다. 그녀는 등산복을 입고 작은 배낭을 챙긴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서윤은 경비원에게 가볍게 인사한다. 경비원은 그녀의 규칙적인 등산을 잘 알고 있어 미소로 화답한다.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북한산 입구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다. 새벽 버스 안에는 그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등산객들이 몇 명 앉아 있다.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서윤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신선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혼자 산길에 접어든다. 등산로는 가파르지 않다. 서윤은 40분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작은 봉우리를 목표로 한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아름답다. 이때만큼은 일상의 무료함을 잠시 잊을 수 있다. 이 시간이 유일하게 내 것인 것 같아. 중간 지점의 쉼터에서 서윤은 물을 마시며 잠시 쉰다.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뒤돌아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하진우 62세. 깔끔한 등산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윤보다 6살 어리지만 동년배처럼 보인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르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진우는 서윤 옆 벤치에 자연스럽게 앉는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배려심이 깊어 보인다. 저도 요즘 새벽 등산이 취미가 됐어요. 이 시간대가 참 좋더라고요. 서윤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어색하지만 진우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마음을 연다. 저는 한 2년째 이렇게 다녀요. 2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진우는 물통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서윤에게 건넨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서윤은 당황한다. 생강차예요. 새벽 산행에는 따뜻한 게 좋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챙겨 다니시는군요. 제가 요리를 좀 해서요. 이런 걸 챙기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서윤은 따뜻한 생강차 맛에 놀란다. 집에서 마시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이다.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우리신 거예요? 생강을 직접 우린 다음에 꿀과 레몬을 조금 넣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진우의 대답은 겸손하지만 그의 세심함이 느껴진다. 서윤은 오랫동안 이런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 언제부터 남편은 이런 작은 것들을 신경 써주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진우는 서윤의 걸음 속도에 맞춰주며 가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도시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다들 이 시간에 산에 있다는 걸 모르죠? 서윤은 진우의 말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어딘지 모를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앉는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이 풍경을 보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와요. 매일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서유는 진우와의 대화가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본 기억이 없다. 하산길에서 진우는 서윤에게 작은 부탁을 한다. 혹시 내일도 이 시간에 오신다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혼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거든요. 서윤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오늘의 만남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네,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등산로 입구에서 헤어진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곱씹어 본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어 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했네. 제2장 비밀스런 동행. 가벼운 대화 속의 불씨.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과 진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등산하는 사이가 되었다. 오늘도 새벽 6시 두 사람은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어제 늦게 잤어요. 딸이 전화해서. 진우의 눈빛이 순간 변한다. 하지만 서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따님이 계시는군요. 얼마나 자주 연락하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쁜 아이라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와인바를 운영해요. 작은 곳이지만.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대신 오늘 준비한 차를 서윤에게 건넨다. 오늘은 유자차다. 등산길에서 진우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든다. 젊었을 때는 요리사였어요. 호텔에서 일했죠. 호텔 요리사요. 멋있네요. 그때는 참 화려했죠.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난다. 연애도 많이 했고요. 서윤은 진우의 솔직한 고백에 약간 당황한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긴다. 많이요. 젊었을 때 이야기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우는 서윤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겠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서윤은 진우의 말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낀다. 언제부터 남편과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 이상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중간 쉼터에서 서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오래 사셨네요. 행복하세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한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즉답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답인지도 모른다.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살아온다는 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죠. 진우의 말이 서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그는 서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다. 남편은 요즘 골프에만 빠져 있어요. 저와는 대화도 거의 안 하고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진우는 서윤의 손을 살짝 터치한다. 짧은 접촉이지만 서윤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정상에 오르는 동안 진우는 서윤의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묻는다. 따님 와인바는 어디에 있어요? 강남이요. 작은 곳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좀 있어요. 와인 봐라. 분위기 좋겠네요. 저도 와인을 좋아해서. 서윤은 진우가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의심하지 않는다. 혹시 가게 이름이 뭐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르뱅이에요. 작은 곳이라 찾기 어려우실 텐데. 르뱅. 프랑스어로 포도밭이란 뜻이죠. 센스 있는 이름이네요. 서윤은 진우가 프랑스어까지 아는 것에 감탄한다. 그에 대해 알아갈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함께 감상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보는 것과 함께 보는 건 정말 다르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산길에서 진우는 서윤에게 제안한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높은 산에 가볼까요? 관악산이나 도봉산 같은. 더 높은 산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진우의 말에는 보호 본능이 담겨 있다. 서윤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의 말이 더욱 달콤하게 들린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등산로 입구에서 헤어지기 전 진우는 서윤에게 작은 봉투를 건넨다. 집에서 만든 쿠키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고맙긴요. 저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다. 그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네, 내일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윤은 진우가 준 쿠키를 하나 꺼내 먹어본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다.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정말 맛있어. 언제부터 이런 정성을 받아보지 못했을까? 집에 도착한 서윤은 남편이 아직 골프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그녀는 진우가 준 쿠키를 조심스럽게 보관한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며칠 사이에 그녀의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 나 혹시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3장 첫 유혹. 비 오는 산장의 하룻밤. 구름이 잔뜩 낀 새벽. 일기예보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지만 서윤과 진우는 평소처럼 등산로에 나선다. 서윤은 우산을 챙겨왔지만 진우는 여유로운 표정이다. 비가 와도 산장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산장요? 중턱에 있는 작은 쉼터 말이에요.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진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마치 이미 계획된 것처럼. 등산로 중간 지점을 지날 무렵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금세 거센 소나기로 변한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진우가 말한 산장을 찾는다. 낡은 목조 건물이지만 비를 피하기엔 충분하다. 산장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다. 간단한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구석에는 담요까지 비치되어 있다. 서윤의 등산복은 어깨와 소매 부분이 흠뻑 젖었다. 진우 역시 마찬가지다. 창밖으로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어 당분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 언제까지 올까요? 이 비가. 급하게 갈 곳도 없는데 뭘. 이런 것도 운치 있잖아요. 진우는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서윤에게 건넨다. 그의 배낭은 언제나 필요한 것들로 가득하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서윤이 젖은 머리를 말리는 동안 진우는
작은 버너와 주전자를 꺼낸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차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죠. 물이 끓는 동안 두 사람은 창밖의 비를 바라본다. 산장 안은 고요하고 아늑하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는 등산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서유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낯선 남성과 둘만의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도 비에 갇혀 나갈 수도 없다는 것.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다. 불안하면서도 어딘지 설레는 기분이다. 차가 우러나는 향기가 산장 안을 가득 채운다. 진우가 내린 차는 언제나처럼 완벽하다. 서유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마신다. 이상해. 왜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 들까? 빗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진우는 담요를 가져와 서윤의 어깨에 걸쳐준다. 그의 손이 서윤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서윤은 작은 전율을 느낀다. 주우시죠. 괜찮아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작게 떨린다. 진우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다. 진우는 서윤 옆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 서윤은 진우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 서윤 씨, 진우가 서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감정이 담겨 있다. 서윤은 진우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고 진지한 것이 담겨 있다. 그녀는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진우의 손이 서윤의 손을 덮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다. 서윤은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서윤의 가슴이 빨리 뛴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것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가? 진우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얼굴에 손을 가져간다. 그의 손끝이 서윤의 뺨을 어루만진다. 서윤은 눈을 감는다. 이 순간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가 없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서윤의 몸은 진우의 터치에 반응한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느낀다. 진우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진다. 서윤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난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다. 진우는 서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신중하다. 서윤은 처음엔 몸을 경직시키지만 점차 그의 키스에 응답한다. 키스는 길지 않다. 진우가 먼저 몸을 뒤로 빼면서 키스가 끝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저도. 서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아니, 후회할 수 없다. 이 감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폭풍이 일고 있다. 서윤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언젠가 서윤 씨 따님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진우의 말에 서윤은 당황한다. 키스 직후에 나온 엉뚱한 말이다. 지연이를요? 어디서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확실하지 않아요. 진우는 대충 얼버무린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친다. 서유는 그것을 놓치고 만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두 사람은 산장을 나선다. 하산길은 조용하다.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등산로 입구에서 헤어지기 전 진우는 서윤을 바라본다. 오늘 일은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한다. 성급했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괜찮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시죠? 제가 이해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오늘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제사장 도심의 재회, 딸의 와인바에서 일주일 후 서유는 딸 지연이 운영하는 와인바 르뱅 앞에 서 있다. 강남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아담한 가게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원목 테이블로 꾸며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유는 진우를 이곳에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산장에서의 일 이후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딸에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등산 친구로 소개하면 되겠지. 와인바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지연이 반갑게 맞는다. 어머니의 방문은 언제나 반갑다. 엄마, 어서 와요. 오늘은 어떤 바람이에요? 친구랑 같이 오기로 했어. 곧 올 거야. 친구요? 등산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응. 새로 사귄 친구야.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을 감지한다. 더 밝아 보이고 생기가 돈다. 최근 어머니가 등산을 다니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특히 그런 느낌이 강하다. 잠시 후 와인바 문이 열리면서 진우가 들어온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등산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지연이 진우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진다. 와인잔을 닦던 손이 멈춘다. 진우 역시 지연을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서유는 그 분위기를 즉시 감지한다. 지연아, 이분이 하진우 씨야. 등산에서 알게 된. 안녕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다. 진우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지만 어색함이 역력하다.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지연이에요. 어머니께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에서는 진우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듯한 경계심이 역력하다. 세 사람은 모서리 테이블에 앉는다. 지연이 와인을 가져오는 동안 서유는 진우와 지연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계속 의식한다. 지연이가 직접 선별한 와인이야. 맛이 정말 좋아.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지연이 와인을 따르면서 진우를 계속 지켜본다. 그녀의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다. 이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누아예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특징이죠. 부르고뉴, 좋은 지역이죠.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지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진다. 진우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모양이다. 와인을 맛보면서 세 사람의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진다.
서윤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진우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해. 등산할 때마다 맛있는 차를 준비해 오셔. 요리를요? 취미 삼아서요. 별거 아니에요. 지연은 진우의 대답을 듣고 뭔가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진우와 관련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진다. 진우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지연은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한다. 실례지만 이분 전에 뵌 적 있죠? 결국 지연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서윤이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글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말요? 확실히 어디선가? 진우는 미소로 얼버무린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다. 지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서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한다. 딸과 진우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지연아, 정말 본 적 있어?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나측다는 생각이.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분명히 진우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바를 나오면서 서윤은 진우에게 묻는다. 정말 지연이를 본 적 없어요? 글쎄요. 혹시 길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진우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하다. 서윤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든다.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였을까? 진우와 헤어진 후 서윤은 다시 와인바로 돌아간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지연아, 진우 씨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지연은 잠시 망설인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엄마, 그분과 어떤 사이예요? 그냥 등산 친구야. 왜?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한다. 단순한 등산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조심하세요, 엄마. 그분,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지연은 말을 끝맺지 못한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다. 오늘의 만남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윤은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본다. 진우와 지연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제오장 뒤엉킨 과거, 금지된 관계의 그림자, 와인바에서의 어색한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서윤은 진우와의 등산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다. 딸 지연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 지연이 어머니 집을 찾았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온 것을 보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다. 지연의 표정은 심각하다. 엄마,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모녀. 지연은 한참을 망설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서윤은 딸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진다. 설마 진우 씨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연은 마침내 입을 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엄마, 하진우 씨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세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역시 뭔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한다. 지연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지연은 깊은 숨을 쉬고 고백을 시작한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다. 당시 지연의 와인바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던 시절이었다. 하진우는 그때 나타났다. 처음엔 평범한 중년 남성 손님이었다. 혼자 와서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마시고 가는 신사적인 손님. 지연은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진우는 와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연이 추천하는 와인마다 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그녀도 모르는 와인의 역사나 생산 배경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때 나는 정말 순진했어. 2달 정도 지나면서 진우와 지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진우는 영업이 끝난 후에도 머물러 지연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웠다. 젊은 시절 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경험담, 각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연이 물어봐도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것이 지연에게는 오히려 더 신비로운 매력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진우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지연도 그와 함께 잔을 기울였다. 둘만 남은 와인바에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그날 밤이 시작이었어요. 진우가 먼저 다가왔다.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자신이 지연에게 끌린다고,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지연은 그 순간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2사람은 와인바 위층에 있는 지연의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보냈다. 지연에게는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진우는 다정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지연을 마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2달 정도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진우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도 없이. 지연은 진우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가 남긴 연락처는 모두 가짜였다. 그가 말했던 직업, 주소, 심지어 이름까지도 의심스러웠다. 지연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서윤은 딸의 고백을 들으며 충격에 빠진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성이 딸과 그런 관계였다니. 믿을 수가 없다. 정말 확실한 거야? 100% 확신해요. 그 사람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진우와의 모든 만남들이 새롭게 해석된다. 그의 친절, 그의 배려, 그의 관심,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지연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며 더 큰 걱정이 든다. 어머니와 진우 사이에 단순한 등산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다. 엄마, 혹시 그 사람과 서윤은 대답할 수 없다. 딸 앞에서 진우와 키스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엄마도 그 사람에게 아니야. 그냥 서윤은 부인하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진우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안다. 지연은 또 다른 의혹을 꺼낸다. 그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다. 그런데 엄마?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예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묻던 일이 있었어요.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서윤의 혼란은 극에 달한다. 남편과 진우의 연결고리까지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진우는 누구인가? 내가 완전히 속은 건가? 밤이 깊어갈수록 서윤의 마음은 복잡해진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진우에 대한 그리움이 뒤엉킨다. 그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다. 혼자 두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하루였다. 엄마,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위험해요. 지연아, 약속해 주세요. 하지만 서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진우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그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제육장 파국의 초대, 정상에서의 고백, 지연의 고백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은 그동안 진우의 연락을 모두 피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분노와 그리움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힌다. 오늘 아침 일찍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평소와는 다른 간절한 어조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윤은 긴 시간 고민한다. 만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새벽 5시.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다. 오늘은 북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100군데를 목표로 한다. 평소보다 2배는 험한 코스다. 등산로는 어둡고 고요하다. 이른 시간이라 다른 등산객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서윤은 혼자 묵묵히 산길을 오른다. 가파른 길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하다. 1시간 30분을 걸어 도착한 100군데 정상.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다. 진우는 이미 바위에 앉아 서윤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겁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다. 진우는 그녀의 분노를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는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흐른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서윤 씨,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서윤은 진우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와 눈을 마주치면 또다시 흔들릴 것 같기 때문이다. 진우의 고백이 시작된다. 그는 처음부터 서윤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한다. 등산로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친절한 배려도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복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이 얼어붙는다. 자신이 복수의 대상이었다는 것인가? 진우는 20년 전 이야기를 꺼낸다. 그때 그는 유명 호텔의 신진 셰프였다. 실력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다.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찾고 있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서윤의 남편이었다.
건설업으로 성공한 그는 외식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프레젠테이션했고 남편은 관심을 보였다. 몇 달간 협의가 이어졌다. 진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메뉴 개발, 인테리어 설계, 직원 채용 계획까지 꿈에 그리던 레스토랑이 눈앞에 보였다. 하지만 계약 직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윤의 남편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진우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다른 셰프에게 넘겼다는 것이었다. 제 꿈을, 제가 쏟아부은 모든 것을 그렇게 빼앗아갔어요. 진우는 절망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그는 서윤의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다. 남편이 그런 일을? 하지만 직접적인 복수는 불가능했다. 서윤의 남편은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고 진우는 한낱 요리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서윤의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의 가족을 통해 복수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딸 지연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와인바를 찾아가 단골 손님이 되었고 결국 관계까지 맺었다. 지연이까지 이용한 거예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지연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녀가 점점 소중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복수라는 목적이 진정한 사랑보다 컸다. 지연과의 관계를 끝내고 이번에는 서윤에게 접근했다. 등산로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미리 서윤의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 씨는 달랐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서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관계였지만 점점 진짜 감정이 생겨났다. 서윤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서윤은 그의 고백을 믿을 수 없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사랑만 진짜일 수 있을까?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서윤 씨, 제발.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뿌리친다. 한때 그토록 달콤했던 그의 터치가 이제는 역겹기만 하다. 저와 지연이를, 우리 가족을 완전히 농락한 거네요.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윤은 하산길로 향한다. 진우가 뒤따라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와의 모든 추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정상에 홀로 남은 진우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하다. 복수를 택했던 자신을, 진정한 사랑을 놓쳐버린 자신을 원망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바람이 차갑게 불어온다. 진우는 정상의 바위에 홀로 앉아 자신이 저질러 온 일들을 후회한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제7장 선택의 밤. 사랑과 복수 사이. 백운대에서의 만남 이후 열흘이 흘렀다. 서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등산도 나가지 않고 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저녁 서윤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온다. 진우였다. 그는 새 번호로 연락을 한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주세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서윤은 문자를 보고 또다시 갈등한다.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에게 직접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끝내야 해. 제대로 끝을 내야 해. 서윤은 진우에게 답장을 보낸다. 만나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장소를 정한다. 바로 그 산장. 처음 키스를 나눴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다. 북한산 중턱산장. 내일 저녁 7시. 다음 날 저녁. 가을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다. 일기예보는 밤에 강한 비바람을 예고했다. 서윤은 그것을 알면서도 산장으로 향한다. 등산로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다. 저녁 시간이라 다른 등산객들은 이미 모두 하산했다. 서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오른다. 40분을 걸어 도착한 산장. 진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산장 안에서 작은 랜턴을 켜놓고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 열흘 사이 많이 야위어 보인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죠.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진우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다. 두 사람은 산장 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진우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낸다. 20년 전의 사업계획서다. 서윤의 남편과 계약하려 했던 그 문서들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본다. 진우의 꿈이 담긴 치밀한 계획서다. 메뉴 하나하나, 인테리어 스케치까지. 젊은 청년의 열정이 느껴진다. 이 사람도 한때는 꿈이 있었구나. 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복수를 계획했던 과정, 지연을 찾아갔던 순간, 그리고 서윤을 처음 봤을 때의 감정들.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는 서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한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하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사랑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에서 사랑을 말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린다.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거센 빗줄기가 산장 지붕을 두드린다. 두 사람은 이제 이곳에 갇힌 셈이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간다. 서윤도 일어선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서윤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다. 당신은 나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서윤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그를 안아주고 싶기도 하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는다. 서윤은 뿌리치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서윤은 진우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진우가 서윤을 끌어안는다. 서윤은 저항하려 하지만 결국 그의 품에 안긴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다. 밖의 폭풍우보다 더 거센 감정의 폭풍이 그들 안에서 몰아친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산장문이 갑자기 열린다. 지연이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 산장까지 올라온 것이다. 집에 계시지 않고 연락도 안 되어 불안했던 것이다. 엄마! 지연은 어머니가 진우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진다. 분노와 실망이 교차한다. 무슨 짓이세요? 서윤은 재빨리 진우에게서 몸을 떼어낸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생각은 없었다. 지연아, 이건. 지연은 진우를 향해 다가간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다. 당신, 대체 뭐예요?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진우는 지연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엄마도 저처럼 당한 거예요? 서윤은 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 자신도 진우에게 속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사랑했다고 말해야 할까?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진다. 세 사람은 산장에 갇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 지연이 갑자기 진우에게 묻는다. 당신, 혹시 제 친부예요? 충격적인 질문이다. 서윤과 진우 모두 놀란 표정을 짓는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제 친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엄마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면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진우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낸다. 20년 전 자신의 결혼식 사진이다. 그는 결혼했었고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아왔다. 그때 저는 이미 결혼했었어요. 당신 어머니를 만난 적도 없고. 지연은 사진을 보고 조금 안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진우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긴 침묵이 흐른다. 밖의 빗소리만이 산장을 가득 채운다. 이제 그만합시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다. 진우 씨,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들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윤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서윤은 딸의 손을 잡고 산장을 나선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두 모녀는 산을 내려간다. 진우는 홀로 산장에 남는다. 그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8장 새로운 새벽. 불완전한 화해.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은 완전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서윤은 다시 등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의 코스가 아닌 새로운 산을 찾아다닌다. 진우와의 추억이 있는 곳은 피하고 싶었다. 오늘은 관악산에 왔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하다. 서윤은 혼자 묵묵히 산길을 오른다. 이제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는 않다. 나는 살아있어. 진우와의 관계를 통해 서윤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여자라는 것,
비록 그것이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만은 진짜였다. 남편과의 관계도 변화했다. 서유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정상 근처에 도착한 서유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쉰다. 해가 떠오르고 있다. 아름다운 일출이다. 서유는 혼자서도 이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혼자여도 괜찮아.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돌아본다. 진우다. 그는 많이 야위었다. 수염도 길어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인다. 우연이에요. 정말로. 서유는 진우를 바라본다. 한 달 전 같았다면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이제 진우를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앉으세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서윤 옆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 예전처럼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다. 두 사람은 함께 일출을 바라본다. 말은 없지만 편안한 침묵이다. 미안했어요. 알아요.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진우의 사과와 서윤의 용서.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한다는 뜻이다. 당신도 피해자였죠. 서윤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돌린다. 그녀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놀랍다. 남편이 한 일 잘못된 거였어요. 당신의 꿈을 빼앗은 건 하지만 제가 한 방식은 더 잘못됐어요. 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복수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상처 입힌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긴다. 해는 완전히 떠올랐고 세상은 밝아졌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산할 시간이다. 행복하세요, 진우 씨. 서윤 씨도. 서유는 산을 내려간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예전처럼 뒤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참는다. 이제는 그녀를 놓아줄 때라는 것을 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 하산길에서 서유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건다. 지연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가게 갈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딸이랑 와인 한잔하고 싶어서. 지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서유는 전화를 끊고 계속 걸어 내려간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다.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서유는 잠시 뒤를 돌아본다. 저 멀리 정상이 보인다. 진우는 아직도 거기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내려갔을까? 서유는 더 이상 그것이 궁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자신이다.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서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68세의 나이에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며칠 후 서윤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식사다. 당신 20년 전에 어떤 요리사와 계약하려다 깬 적 있죠? 남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다. 어떻게 그걸 그 사람 만났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진다. 서유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간다. 당신이 한 일 잘못된 거였어요. 사과해야 해요. 남편은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아니다. 그건 사업상의 결정이었어. 누군가의 꿈을 빼앗은 거예요. 사과하세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아내의 변화를 느낀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밤, 서유는 베란다에 서서 북한산을 바라본다. 저 산 어딘가에서 진우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서유는 더 이상 진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준 선물은 소중히 간직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고마워요. 진우 씨. 당신 때문에 나를 찾았어요. 다음 날 새벽, 서유는 다시 등산복을 입는다. 오늘은 도봉산에 갈 예정이다. 새로운 산, 새로운 시작. 등산로 입구에서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운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산길에 접어든다. 홀로 걷는 산길이지만 외롭지 않다. 이제 그녀는 혼자여도 완전한 사람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상에 도착한 서유는 두 팔을 벌린다. 아침 햇살이 그녀를 감싼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카메라는 천천히 서윤에게서 멀어지며 넓은 산과 하늘을 보여준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서윤이지만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강하고 자유롭다.